자, 우선 첫 소식, 이재명과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대북송금 기소했습니다. 제3자 뇌물죄 등을 포함해서 총 3가지 혐의로 제가 기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냥 이와 관련돼서 그냥 비판만 하면 안 된다. 마냥 이와 관련돼가지고 그냥 우리가 스트레스만 받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뭐라는 겁니까? 실제 비판을 넘어서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넘어서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재명과 관련돼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실제 이재명을 어떻게 하면 엄벌할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저는요 논평을 못해요. 제가 뭐가 대단한 게 있다 논평하겠습니까? 그냥 저의 역할은 뭐였냐, 실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네,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세계에서 좌파들을 만났을 때, 또는 개딸들을 만났을 때, 또는 이와 관련돼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게, 실제 개딸들과 말다툼을 했을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게 그런 자료와 그러한 근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부단하게 노력을 했어요. 물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재명을 향해서 또는 문재인을 향해서 이거 왜 안 해? 이거 왜 안 해? 이거 왜 안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도록 만드는 게. 그래서 저 나름대로 뭐 하는 겁니까? 그 근거를 보여드리고 실제 지금 현실을 보여드리면서 방법과 대안을 저 나름대로 제시를 해드렸던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했던 방법과 대안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라면 함께 목소리 내달라는 게 저의 방송의 취지였습니다. 전 항상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고요. 항상 그런 식으로 저는 방송을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물론 많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바로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계신다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는 이런 말해도 상관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를 향해서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실제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 네, 정말 우리 우파 단체장 분들, 시민단체 분들요,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검찰청 들락날락 하시고요. 매일같이 현장에서 집회 여시고요. 매일같이 경찰 들락날락 하셔가지고 고발장 내고 고발인 조사까지 받고 있다고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왜 그분들을 비판할까요? 왜 그분들을 비판할까요? 저는 적어도 그분들에 대한 비판은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멈춰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참 궁극적으로 이런 거예요. 결국 뭐라는 겁니까? 결과가 안 나오니까. 결과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이 안 나오니까 실제 그와 관련된 화살들을 지금 어디로 돌리고 있는 겁니까? 실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싸우시는 분들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더 문제는 무엇이냐? 그와 관련돼서 누구까지 우리가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지 않았다라면, 더 나아가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 좌파들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다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할 수 있습니까? 달성 못해요. 심지어 달성을 못하는 걸 넘어서가지고요, 이 나라 망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겪어봤던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부단하게 방송을 했던 것이고 부단하게 외부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많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더 많은 우파 시민단체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왜 이거 안 하냐? 왜 이거 목소리 안 내냐? 왜 이야기 안 했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희라고 안 하고 싶겠습니까? 저희라고? 저라고 안 하고 싶겠어요? 우리 오상종 단장님이라고 안 하고 싶겠습니까? 실제 다른 우파 변호사분들, 다른 우파 지휘자분들이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예요? 그걸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순히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방송, 듣고 싶어하는 내용, 듣고 싶어하는 말 해주면요, 저도 속 시원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속 시원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게 우리에게 지금 뭐가 도움이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제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돌려서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걸 나아감에 있어서 방법과 대안까지 제시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답답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느릴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과정을 어쨌든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거쳐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 과정 거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표치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먼저 전해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마 지금부터 들려드릴 소식들을 들어보시면요. 또 답답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가 견디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이재명이 대북송금 혐의로 어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 동시에 4개 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4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야말로.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주 최고 사회 법원행을 간다라는 건데, 자, 무슨 말이냐? 실제 지금 이재명이 월요일마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요. 화요일은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재판받고 있고요. 금요일은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공직선거법 협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들어오는 겁니까? 대북송금 사건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 3회 재판을 받았던 이재명 이제는 주 4회 재판을 받게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자,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이 재판받고 있는 곳은 다 어디냐? 바로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그런데 이젠 이와 관련돼서 대북송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북송금은 어디서 재판을 연다는 겁니까? 수원지법에서 열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뭐라는 겁니까? 이제는 재판받으러 40km 떨어진 수원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서초동, 여의도, 수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죠.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이 무려 7개 사건이며 혐의만 11개라는 겁니다. 자,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장동 개발 비리부터 대북 송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사건만 7건이고요. 혐의만 11개라는 거예요. 혐의만. 자, 신규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들? 네? 아니, 우리 정치권에, 우리 헌정 역사사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지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제 우리 정치 한가운데 서 있고 실제 야당 당대표로 맡고 있고 더 나아가 대권까지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뭡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을 좌파 전체 심지어 국회까지 동원돼서 방탄 작업에 돌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끝까지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속상한 건 무엇이냐면요. 뭔가 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제 고민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맨날 이런 얘기 하세요. 또 이재명이냐? 또 이재명이냐? 이재명 언제 집어넣냐? 아, 집어넣는다 말했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되는 건 무엇이냐면 마치 제가 뭔가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아요. 양치기 소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 과정들 그리고 지금 재판 과정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어떤 것이 진실로 드러났는지 지금 좌파들이 어떤 것을 왜곡하고 어떤 걸 숨기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과정 속에서 결과가 어쨌든 안 나오니까 제가 마치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제가 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한편으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희망 고문 그만하라고 얘기하셔도 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자, 왜겠어요? 민주당과 좌파들은요. 지금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짓까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민주당 뭐 하고 있습니까? 11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지금 독식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실제 상임위를 가동하면서요. 업무보고 부릉 때는 청문회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진짜 했어요.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를 열어가지고요. 6개 기관에 업무보고 의결을 했고 불출석된 고발하겠다. 이렇게 엄포까지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넘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실제 입법의 사유를 거듭하면서 이재명을 위해서 판검사까지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검사를 넘어서 판사까지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 내고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내고 있어요. 검찰 공격용, 재정 부담형, 대여 공격용, 이런 식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악법들과 특검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지금 민주당이 뭐 하느냐? 이것까지 한대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법안까지 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한테는 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판검사를 압박합니까? 엄연한 사법부의 독립이 있는데, 더 나아가 어떻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시킵니까? 엄연한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위헌적인 법률안까지 내놓고 있는 게 바로 이 민주당의 상황이다. 그야말로 미쳐 날뛰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민주당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민주당은 사법부도 겁박하고 있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제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을 민주당이 입법 권력으로서 모두 다 제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왜 입법부의 권력은 제한하지 않습니까? 왜 입법부의 권한은 제한하지 않아요? 그중 하나가 뭡니까? 바로 불체포 특권입니다. 왜 그거 제한 안 해요? 네? 자, 실제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당론 발의하면 100% 동의하겠다며. 심지어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떼찌 달면요 이거 개혁 입법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오히려 약속을 어겼던 게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더니 체포 동의안 부결호소했던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실제 사법부도 겁박하고 있고 행정부도 겁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민주당 입법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력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헌법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는 게 바로 민주당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말이 안 되는 게 뭡니까, 신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실제 어떻게 됐다고요? 7개 사건으로 11개 혐의가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북송금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네? 제3자 뇌물죄예요. 이게 대북송금이라 불리지만요, 엄연한 뇌물죄라는 겁니다. 뇌물죄. 정치인이 뇌물죄로 걸렸다고요. 그것도 얼마냐?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이 넘습니다. 심지어 그 100억을 어디로 보냈다는 겁니까? 북한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북한으로. 네? 아니, 지금 대한민국 땅 아래서도 정치인이 뇌물죄를 저지르면요, 당장 퇴출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깜빵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그 금액이 100억이 넘고요. 심지어 그 돈을요, 어디에 보냈다라는 겁니까? 김정은의 입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김정은의 호주머니로. 근데 이런 사람을 지금 민주당이 뭐하고 있습니까? 사법부도 겁박해. 윤석열 대통령도 겁박하면서 방탄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무엇입니까? 이재명의 태도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기소했다고요? 말 같지 않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검찰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정부 여당 권력 줬더니 보복이 나오고 정치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뻔뻔한 태도입니까, 신규 여러분들? 얼마나 뻔뻔한 태도. 제가 그래서 어제 보여드렸죠. 뭐라고요? 판사라고. 판사. 네? 이재명이 했던 말 제가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마침표를 빨리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침표 빨리 찍어야죠. 자, 그러면 이 마침표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바로 이제는 재판의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법부의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 검찰은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소 과정에서 이제 누가 이와 관련돼서 마침표 찍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사법부, 재판부가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이 실제적으로 몇 개 재판 받고 있다고요? 재판만 동시에 4개 받고 있다고요. 동시에 4개. 그리고 그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재명이
7개 사건으로 11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의 이러한 재판과 관련돼서 결론 나온 재판 있습니까? 실제 마침표 찍힌 재판 있습니까? 없어요. 아직 1심조차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사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오늘 언론들 사설을 보니까요. 연일 모두 다 사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목소리 내고 있느냐? 이렇게 내고 있어요. 자, 조선일보 이재명 재판 대선 전 확정으로 정치사회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된다. 중앙일보 4개의 이재명 재판 판결 늦어질수록 대혼란 빠질 수도 있다. 한국일보 4개 재판 받게 된 이재명 법원 혼란 없게 신속히 재판을. 자, 이런 사설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재판부를 향해서 빨리 끝내라.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빨리 마침표 끝내라.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러한 정치권의 혼란이, 지금 대한민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쟁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언론의 사설 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제는 이 키를 누가 쥐고 있다고요? 바로 사법부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마냥 사법부를 향해서 빨리 재판 끝내라, 빨리 이거 마침표 찍어라 라고 말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과거랑 똑같습니다. 과거랑 똑같아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과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사법부를 압박한들 사법부가 움직이겠냐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안 움직이죠. 옛날이라고 안 움직이는데 지금이라고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사법부를 향해서 방법을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법부를 향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제 이와 관련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목소리를 외쳤으면 좋겠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찾고 찾다가 제가 하나의 기사를 찾았습니다. 자, 어떤 기사를 찾았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27년 베테랑의 힘. 3년 장기 미제의 사건을 법원장이 한 달 만에 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 3년 동안 결론이 안 나왔던 법정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단독 재판부를 구성해서 실제 재판을 여니까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한 달 만에 끝냈다는 겁니다. 한 달 만에. 그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대로 하면 되겠네. 이대로. 네? 지금 이재명 재판과 관련돼가지고 각종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이재명이 조직적으로 재판 지연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재판 지연행위를 위해서 누가 나서면 되는 겁니까? 법원장이 나서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실제 이게 지금요. 중앙지법만 이러는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주지법도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5년 묵은 장기 미제 사건이 실제 제주지법원장이 나서가지고 재판을 여니까요. 술술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이게 지금요. 보시는 것처럼 자,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나서가지고 7년 장기 사건까지 지금 팔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뭐 하는 겁니까? 사법부에 있어서 일선 판사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법원장들이 나서가지고 그 사건들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치 두들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거. 자, 실제 지금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 1심을 맡았던 판사가 누굽니까?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참고로 신진우 부장판사는요. 지금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도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도 누구가 맡아야 된다고요?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는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이화영의 대북송금,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을 모두 맡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가장 이해가 많고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아야 된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 좌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가만 안 두죠. 분명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거고 그게 안 되면 신진우 부장판사를 탄핵까지 하려는 게 바로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신진우 부장판사가 만약에 민주당으로부터 거부가 된다라면 누구에게 맡기면 된다고요? 바로 안부수를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 선고를 내렸던 누구요? 이정재 재판장한테 맡기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제가 어제 오후 방송에 방송까지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 사람도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에 탄핵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방법을 하나 더 제시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하나 더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누가 나서면 되겠습니까? 누가? 수원지법원장이 나서면 되겠네요. 수원지법원장이. 네? 지금 일선 판사, 부장판사와 관련돼가지고 만약에 민주당과 이재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더 나아가 판사 탄핵까지 한다면 누가 나서면 된다고요? 수원지법원장이 나서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다른 데 나서고 있잖아요. 어디? 제주지법원장. 어디? 중앙지법원장. 심지어 누구까지 나서고 있느냐? 이와 관련돼가지고 서울고법원장도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벌였던 말도 안 되는 재판 지연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누가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까? 법원장까지 나서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 재판도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재명 재판도. 저는 지금요,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마냥 재판부를 향해서 빨리 해라, 빨리 마침표 찍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방법을 제가 제시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선 판사와 관련돼가지고 민주당이 탄핵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때 이제 누가 나서는 겁니까? 지법원장이 나서면 되는 거예요. 왜냐? 민주당이 믿을 수 있는 판사가 없잖아요. 네? 민주당이 믿을 수 있는 검사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나서는 겁니까? 법원장까지 나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아무리 민주당이라고 법원장까지 탄핵하고 법원장까지 기피 신청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당에서 믿을 수 있는 판사가 누가 있어요? 더 나아가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라면 그와 관련 역풍 누가 맞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과 민주당이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수원지법원장이 나서라. 그와 관련돼서 빨리 대북송금 마침표 찍으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실제 관련자들이 모두 다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잘 보시는 것처럼 이화영 1심 선고 나왔고요. 조만간에 김성태 1심 선고 나옵니다. 이화영 1심 선고와 다를 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실제 재판부의 판결문을 가지고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대북송금 기소를 했습니다. 그 판결문을 토대로 뭐 하면 되는가? 수원지법원장이 나서서 이재명 재판 받고 망치 두들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누군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준 PD가 또 희망 고문하고 있다. 어차피 안 될 거 뭐하러 얘기하냐?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정이 있다고요. 과정. 저는 그 과정 속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다양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목소리를 함께 내달라고 저 나름대로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띄우면 됩니다. 띄우면 돼요. 어떤 것과 관련돼서 실제 법원장이 나서서 재판해라. 법원장이 나서가지고 망치 두들겨라. 라는 방법을 우리가 수면 위로 띄우자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자,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실제 법원장들이 나서가지고 재판이 지연됐던 것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법원장이 직접 구원투수로 나서가지고 재판 지연 막으려 전담 재판부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부의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도냐면요. 법원장 직접 재판 제도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원래는 김명수 대법원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 법원장 추천제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원래는 판사, 인사와 있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성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재판을 몇 건을 했는지, 그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그 결과를 보고 그와 관련된 성과들을 보고서는 판사와 관련된 인사를 했다고요. 승진을 시켰다고요. 그런데 김명수가 그걸 싹 갈아엎힌 겁니다. 어떤 식으로? 추천제로. 즉 뭐 하는 겁니까? 판결을 늦게 내도 문제가 없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일을 적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됩니까? 인기 투표만 하면 잘하면 되는 겁니다. 인기 투표. 네, 사법부 내에서 인기 많이 얻으면요. 뭐 하는 겁니까? 추천받아서 승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재판 지연 행위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지행됐던 것이고 이게 이날 이때까지 지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실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바로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사법부를 바꿔가면서. 실제 김명수의 법원장 추천제가 폐지가 된 게 언제냐면요. 지난해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법원장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실제 재판을 하는 이 법원장,
재판 제도와 관련 시행된 게 언제냐? 2024년 3월 달이에요. 3월 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실제 재판장들이 직접 나서서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장 직접 제도가 시행된 게 이제 몇 개월 됐습니까? 3개월 됐어요. 3개월, 시청자 여러분들. 3개월 만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3개월 만에. 앞서 보여드린 대로 3년 미제 사건이 해결됐고요. 5년 묵은 사건이 해결됐고요. 실제 7년 묵은 사건에 팔에 걷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재명 사건도 이렇게 해야죠.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 관련된 사건들도 이렇게 맡아야죠. 왜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실제 풀어야 될, 실제 논의돼야 될 내용들이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정말 방송을 해내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북한과 관련된 문제들, 실제 외교와 관련된 문제들,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해드리고 싶은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런 뉴스를 해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세요.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더 문제가 크니까. 네? 지금 이재명 하나로서 국회가 마비가 되고 있고, 실제 국회가 이재명 방탄에만 돌입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사법부를 겁박고 행정부를 겁박하면서 어떻게든 윤석열을 끌어내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른 뉴스가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다른 뉴스가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사법부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그걸 해결할 수 있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목소리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갑질하자고요. 갑질. 이 나라가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이유. 실제 지금 이 나라의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저는요, 방법 제시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대안 제시해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재판 지연 행위를 할 때, 더 나아가 그 재판 지연 행위에 있어서 판사 탄핵하고 판사 기피 신청을 한다면 누가 맡으라고요? 수원지법원장이 직접 나서라고요. 뭐에 따라서 실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만들어진 사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원장 직접 재판 제도를 통해서. 왜냐? 다 나서고 있잖아요. 다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지법원장도 나서고 있고요. 서울중앙지법원장도 나서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서울고법법원장도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원지법원장이 안 나서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지연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 지긋지긋한 마침표를 빨리 찍기 위해서라도 뭐라는 겁니까? 법원장이 직접 나서라. 나서서 이거 빨리 마무리 지어라 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